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우리 시장 기분 좋게 한 주를 열었습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이번 주 또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전략 더 단단히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이경락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훈훈한 시장에서 더 뜨겁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 표정이 한층 좀 밝아지신 것 같아서 푹 쉬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광 대표님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날은 더운데 미 시장 마감 지수를 보면 기뻤습니다. 예,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들어오고 나서도 너무 좋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이 너무 즐겁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동안 기분 좋게 또 오늘을 기다리셨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경학 대표님께서는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주말? 너무 완벽한 한 주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았는데 또 기분이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기분은 좋았는데 또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또 행여나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시장 딱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천만다행이고 주말은 뭐 늘 그랬듯이 달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동안 또 러닝을 이경학 대표님과 항상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8월 20일이었죠. 두 분께서 많은 시청자분들 걱정하셨을 때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 이 매도하는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말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만큼 두 분의 종목들 리뷰 안 듣고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했던 시장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그중에서 특징적인 몇몇 종목들만 리뷰 들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 오늘장 10%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18.58% 상승률 보여줬고요. 같은 날 가져오신 테스 마찬가지로 18%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20% 가까운 상승률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엠플러스가 오늘장 6% 가까이 오르면서 한 주도 안 됐는데 12.23% 상승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세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OLED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도 설명드렸었고 자동차 쪽에 OLED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중화권의 어떤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가 더 커지면서 OLED 판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증착 장비가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 많이 들어가고 HBM4의 장비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테스는 건식식 장비도 만들거든요. 네. 원래는 이게 글로벌 인류 기업들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건식 식각 쪽에서 또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미세 공정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는 여전히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급도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엠플러스도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이차전지 장비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또는 후공정 장비로도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스태킹 뭐 이런 것들이 레이저 기반의 장비인데 앞으로 후공정 쪽 HBM4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상승, 오일선 매매, 뭐 정호연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오일선 매매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 지금 댓글에 저희가 또 참을 수 없는 댓글이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댓글이냐면 주린이처럼님께서 왜 이렇게 졸리지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왜냐면 딱 시장 끝나고 이제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시간 굉장히
굉장히 텐션을 올려서 진행을 하는데 한 분도 졸리지 않고 많은 종목들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오늘도 텐션을 높여서 재미 챙겨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8월의 첫 월요일에 가져와 주셔가지고 몇 번 수급 포착됐던 BHI가 오늘장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 사실 저희가 리뷰를 했어요. 19% 상승률이었는데 오늘장 더 오르면서 지금까지 총 4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가져오신 직후 금요일에도 15% 상승률 보여줬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지금까지 22.67%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가져오셨던 메세이상 오늘장 7%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16.54% 상승률 보여줬는데 메세이상 같은 경우 기간이 또 9거래일째 계속 사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세 종목 모두 다 가치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쪽이죠.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객관적 지표의 PBR, PER, ROE의 이 지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치주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돼 있는 종목이 단 하나,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BHI 같은 경우에는 RHSSG, 다시 말해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 다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독보적인 1위, 전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환자 지금 추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 하나의 기업입니다. 몇 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몇 세 이상이야 관람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만큼 관람, 점시 쪽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발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이 있는 그 업종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종에서 단 하나밖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회사가 다시 말해서 가치주, 다시 말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가치주로 봐도 될 만큼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두 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사실 버텨주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시장이 좋았을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기는 했지만 아직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응도 정말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세워주실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이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매일같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 시간대 다시 말해서 12시 30분에 한경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저희 두 명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제일 아픈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홀딩일지 매도일지 교체 매매일지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각광받는 섹터를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시간대 12시 30분에 제일 졸리고 비추세 시간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종목을 살찌게 수익을 또 좀 더 가깝게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입니다. 이 시간 두 분께서 최대한 아낌없이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와 주시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두 분의 잘생긴 얼굴 클릭하시거나 그냥 유튜브에 종목쇼라고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종목에 대해 더 단단히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재치 있는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잘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쪽, 방산, 그리고 로봇주도 흐름 좋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산일전기, RS 오토메이션, 서흥, 갤럭시아 머니트리, 뉴프렉스 5종목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리노공업, 에로티 베큐um, 삼성전기, 디어유, 캠트로닉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 네.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주요 포인트였어요.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위주로.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기간 쪽만 매수하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일단은 제1의 순서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또 브래드 피트를 닮은 만큼 항상 외국인의 수급에 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쪽 그리고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쪽 위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5종목 골라주신 걸까요? 자,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성장주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성장과 밸류 같이 보셔도 괜찮고 특히나 이 노란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좀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보다도 이제 이 그 노동의 인력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 9월달에 이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 측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지금 어닝 시즌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시장인데 그 모멘텀과 밸류까지도 가미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팅해 왔습니다. 네, 항상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세 글자죠. 트렌드. 오늘도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두 분의 종목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리노공업이 포고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된 핀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원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요 포고핀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리노공업이에요. 리노핀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근데 HBM4로 넘어갈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붙여야 돼요. 베이스 다이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테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이거 메모리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뭐 러버핀도 그러니까 고무로 된 핀도 ISC에 고무로 되는 핀도 많이 쓰겠지만 포고핀에 대한 사용량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거는 실적도 좋았는데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야,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7월 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포고핀이나 소켓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분기 실적 우려감 이거 가짜일 수 있다. 3분기 때 오히려 더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HBM4 시대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네. 자,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다는데 3분기? 근데 계속 삽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도 다시 매수로 들어왔죠. 요것이 터닝 포인트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은 옆으로 기다가 살짝 거래량 붙으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시작이에요. 오랫동안 기다가 첫 출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수급 점수가 여전히 많이 높은 부분, 요것이 종목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주가는 아직 겸손한 자리에 있는 리노공업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더 주목을 해보자.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산일전기를 산일전기. 들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에는 HD 현대일렉트릭 들고 왔고요. 네. 오늘은 산일전기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종목을 볼 때 이 시간이 1시나 2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저희 이제 히트맵 차트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현재 잡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설 때는 이동평균선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죠. 단봉에 단봉, 단단, 단봉에 양음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확장형 캔들이라 그래서 자,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내일 당장 안 나와도 됩니다. 20일선을 깔고 단봉에 깔고 움직이면 되고 약간의 다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가 괜찮죠? 그 이후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출발을 두 번째 레벨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는요,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입니다. 특히나 미국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의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2주 전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이 수주 잔고 내에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이 비중이 2%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생산 능력의 캐파 증대로 본격적인 변압기 수주를 꾸준히 확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의 개선성이 동반되는 성장주 변압기 안에서도 차세대 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 988억에 영업이익이 375억에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올해 전체적인 컨센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시총은 보지 마십시오. 매년 성장하는 그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121억입니다. 2023년도에 466억, 작년에 1,092억인데 1분기, 2분기 합치면 1,000억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이제는 내는 실적이 나오는 족족 이제 최대 영업이 창사일의 최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리레이팅 효과는 충분하고 영업이익률이 36%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 정말 정말 총만 안 들었지 뭐 대단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넘어서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꼭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력기기 시리즈 두 번째 종목으로 산일전기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전광판에 딱 보는 것처럼 빨간색인 만큼 주목을 안 해볼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산일전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이에요. LOT 베큐움. 네, LOT 베큐움은 원래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진공 펌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진공층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HBM4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2단, 뭐 이제 16단, 20단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요만한 먼지 하나도 있으면 그 불량으로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깨끗한 진공 공간에서의 공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OT 베큐움은 영국의 에드워드가 꽉 잡고 있었던 이 시장을 국산화한 기업이고 지금 HBM4 투자나 파운드리 투자, 뭐 3나노, 2나노 공정 들어가게 되면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 태양광 장비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태양광을 일단은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미세 공정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있다. 자, 중요한 건 누가 사줘야 되죠. 제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1의 순서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장을 선택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외인들도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조금씩 팔다가 오늘 다시 재매수 들어왔고요. 대량으로 들어온 시기가 있었고 기관 쪽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꾸준하게 사들이는 모습.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삼성의 설비 투자 확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자, 그림 완벽하죠. 옆으로 있다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그리고 종합 점수 91.5, 차트 점수 95점, 수급 점수 88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았던 LOT 베큐움이었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방향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오늘 트리거가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 쪽의 트리거가 나타났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모멘텀 시장이 시작된 만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제일 큰 미래 성장성이 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노란 봉투법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광판 보시면서 설명해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장기 테마에 보면 로봇이 오늘 상대적으로 제일 큰 상승을 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쪼르륵 다 나옵니다. 현재 주도주는 로보티즈가 주도주고요. 자, 부주도주는 하이젠 RNM이 부주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정배열이 60일선 뚫어주는
뚫어주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로봇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노란 봉투법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산업용과 휴머노이드의 로봇에 관심이 있습니다. 단 종목을 보자마자 그러면 이 그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LM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주가 올해 상반기에 급등을 했었던 건 추가적으로 오르냐? 자, 무엇보다도 트레이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62선 뚫어준 건 아주 좋죠. 네, 좋습니다. 자리 좋고요. 62선 뚫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캔들이 중요합니다. 갭을 왕창 띄어가지고 장중 12시에 이렇게 도지라든지 팽이를 만들어주면 종가에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여파가 추가적으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단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내일 아침에 갭을 어설프게 2, 3% 뜨게 되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오히려 더 한 4, 5%나 10% 가까이 띄운 다음에 영망치 양봉이 만들어지는 한 12시나 1시 사이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이 이틀 3일 뒤에까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만 보고 일단 모니터링하고 종가 기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종가 배팅을 노리자라는 종목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조금 고수의 영역이다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과거에도 한번 가져 나왔던 종목인데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기억납니다. 요것도 꽤 수익이 좋을 텐데. 맞아요. 네. 다시 한번 가져 나왔어요. 아, 삼성전기를 선택한 이유는 삼성전자랑 이번에 테슬라의 그 파운드리 그 공급 계약 그 내용을 조금 면밀히 좀 지켜봤어요.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도 좀 지켜봤고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유리기판까지 간다라는 분위기고 PLP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판때기를 붙이는 방식. 그러면 삼성전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방열 기판부터 시작해서 MLCC 등등 삼성전기가 대부분 맡아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BM4 시대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이고 그 아래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를 삼성전기가 전담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HBM4의 본격화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삼성전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본 배경은 당연히 수급이겠죠.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까지 매집을 한다? 뭐 이유 있는 매수라고 봐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습니다. 차트 점수 대형주 중에서 이런 점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90.5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져오셨을 때도 대형주 중에서도 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와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된 만큼 지금부터도 봐도 좋겠다. 삼성전기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서흥입니다. 서흥, 어흥 서. 아니고 서흥. 아니고 서흥이에요. 네. 흥이 나는 기업 서흥입니다. 자, 서흥 하지 마시고요. 서흥인데 이 기업은 뭐냐? 우리나라의 최대 하드 캡슐 네.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아님 MC님 하드 캡슐하고 소프트 캡슐 뭐 구분이 가능하실까요? 모르죠. 모르죠? 자, 다행입니다. 모르야지 제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드 캡슐은 가루라든지 이 과립제를 뭉쳐가지고 이제 그 약 보면 까는 게 있잖아요. 네. 캡슐을 말하는 거고 소프트 캡슐 같은 경우에는 기름류를 넣는 겁니다. 자, 오메가3처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연질 캡슐은 여러분들 말랑말랑한 그 영양제 있잖아요. 그걸 네네. 보고 말하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드 캡슐이 만드는 공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시장 지배율이 95% 그냥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지배력까지도 현재 전 세계 글로벌 3위권에 있습니다. 이
단가를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 공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이 타정, 이 지금 타정 쪽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열려 있지만 하드 캡슐과 소프트 캡슐의 이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좀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현재 영업이익이 따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이 있든 말든 우리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2023년도에 420억에 작년 330억 그리고 올해 580억에서 620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좀 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 매출이 190억에 영업이익이 210억에 정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왔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 이 지금 시장에서의 제약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갭상승, 영업이익이 200% 이상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점핑 점상 다음에 행보를 하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얼마 전에 몇 세 이상이라든지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는 현재 종목들의 특징은 영업이익인데 현재 이 성의 영업이익을 보시는 것처럼 1분기, 2분기 합치면 역대 최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만큼 3분기, 4분기에 나오는 영업이익을 본다면 창사 이래 최대라고 좀 보일 수 있을 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이 가격이 선반영나는 현재 자리에서는 전고점을 뛰어넘는 31,000원 그리고 내일에 32,000원의 이 망치가 종가에 보이게 되면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서흥이었습니다. 네. 서흥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맥 캡슐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서흥의 매출도 늘어나겠죠.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서흥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경래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거 만지지 마요. 디어유. 디어유가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충청도식 기업이에요. 디어유는 최근에 한양형 해제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에스파거든요. 네. 그 닝닝 뭐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닝닝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이쁜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SM일 중심으로 해서 한양형이 풀렸을 때 중국 내에서 최고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바로 그 SM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어유. 그러니까 SM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블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팬과 아티스트와 연결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요게 손 안 대고 돈 버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몇 마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의 점프업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양형이 완벽하게 해제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콘서트 등등 모든 것이 디오와 연결해가지고 하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해 먹을 게 정말 많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최근에 사들이고 있냐? 기관 쪽에서 쉬지 않는 매수세가 계속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착형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오늘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도 저는 긍정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60일선 돌파하는 거 일단은 60일선 돌파 가능성이 높으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점프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60일선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하얼빈 출신 닝닝을 갖고 있는 또 SM, 에스파와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한알령 해제 수혜주로 꼽힙니다. 디어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정호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들고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장주 기준에서 지금은 이 코스닥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료 측면이 조금 더 가미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전광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 테마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테마 클릭을 하시게 되면 STO 쪽이 오후장이 되면서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K옥션도 있고 서울옥션, 핑거, 아톤도 있지만 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딱 생각하게 되면 저 종목은 테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잠깐 체크해 보게 되면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하는 결제 전문 대행사입니다. 영업이 올해 상반기 별도의 영업이익이 106억, 전년도기 대비 45% 증가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넘겨섰습니다. 회사 실적 성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의 호조를 통해 가지고 결제 플랫폼 전반적으로 성장세 강화되는 중인데, 하반기에는 네이버와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의 위버스를 시작하는 만큼 대형 가맹점 위주로 오픈될 예정이다 보니 거래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토큰 증권형 STO 법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도 저번 주에 나온 만큼 저점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쩐지 저점에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역별에서 들어간 자리에서 세럼봉이라고 볼 수 있는 바디 음봉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도지라든지 팽이가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먹고 있다는 것은 저점에서는 항상 이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단으로 들어오다가 60일선 내일이나 이틀 후에 자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60일선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눈 감고 배팅한다라는 말과 함께 60일선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수급을 꼭 확인을 하고 장중 트레이딩, 종가 배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캠트로닉스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캠트리녹스, 아유 발음 어렵네요. 캠트로닉스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제가 혀가 좀 짧아요. 예. 캠트로닉스는 네. 원래 그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유리기판 관련된 시각 공정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쪽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오랜 침묵이 있었고 최근에 서서히 다시 OLED 살아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지키고 있거든요. 정말 다변화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주가는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저는 이거 굉장히 강한 매수였거든요. 의미 있는 매수였다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옆으로 겼습니다. 기다가 최근에 거래량 붙으면서 고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종합점수 89점, 차트 점수 95점. 제가 탐방을 다니면서 하나 알게 된 건데 이 기업의 원천 기술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시세가 터지면 대박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캠트로닉스, 오늘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뉴플렉스에 대한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뉴플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재료, 성장까지 합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네, 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관합니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엇보다도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또 생각과 함께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작년 이맘때까지 반토막에 난 이후에 바닥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이 눈에 띌 만큼 차리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저점을 통과했죠. 짝꿍댕이 패턴의 이동평균선 골드가 나온 다음에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죠. 예, 무엇보다도 레벨업 다음에 기간 조정만 좋습니다. 가격 조정까지 준다면 가격 메리트는 하방에 두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패턴을 만들기 힘들죠. 종고점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바닥에서 연일 사들이고 있냐라고 체크하게 되면 재료 측면에서 일단 먼저 9월 달을 기약하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9월 18일 날 개최되는 메타 커넥트의 2025년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의 신제품 하이퍼노바가 소개될 예정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메타의 MR 헤드셋은 스퀘어 3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FBC 연쇄 회로 기판에 독점하고 있는 XR 기기의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다
무엇보다도 이 메타의 이 재료 측면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이쪽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FBC 관련돼 있는 종목인 유플렉스가 항상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외국인들이 현재 재료 측면으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직접적인 관련보다도 간접적인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큰 재료가 있고 특히 시가총이 1,300억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적 면에서는 좋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900억, 170억, 100억, 140억. 올해 1분기, 2분기, 1분기는 별로 안 좋고 2분기 32억에 자, 이 3분기까지도 예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재료 측면도 괜찮고 단기적인 이 시장의 모멘텀 시장에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기대감, 이 모멘텀과 함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뉴플렉스,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모티브링크가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리소스, 노바렉스, 삼현이 그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1% 안 되는 하락률, 이어서 인벤티지랩,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이 그 뒤를 잇는 모습이네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이경락 대표님께 네. 드려볼까요? 모티브링크가 뜨는데 네. 주가가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금 예, 심했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실적 장세도 아니고 지금 그냥 유동성 장세에서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따라붙는 것보다는 내일 정규장 시장에 좀 봤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이제 특급 호재가 있는 종목이 뜬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뭐 뉴스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짚어주시는데 지금은 그런 큰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내일 정규장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자. 애프터마켓은 조금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보자. 오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우영 대표님도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에서 원전이라든지 조선이 튀어오른다면 내일 긍정적인 신호가 또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개별적인 시장과 시장의 중심 키워드는 키워드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쪽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내일 정규장이나 잘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이벤트를 앞두고 애프터마켓은 더더욱이나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하이브 들어와 있습니다. 1년째 보유 중인데 더 갈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하이브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1년 정도 전에 매수를 하신 거면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가져가도. 암이신가요? 제가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저번에 BTS 군대 갔다 오면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 아세요? 드라마? 여명의 눈- 모르시죠? 네, 몰라요. 거기 최재성 씨라고 네.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래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인기가 시들해져가지고 야 이거 BTS 군대 갔다 오면 인기 시들해질 수 있어요. 그랬다가 아미들 공격을 제가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네. 태태태 취소할게요. 네, 취소. 네, 선진국 시대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멋있어요. 멋있죠. BTS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노이즈는 있겠지만 어떤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 BTS가 이제 다 전역을 하고 완전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콘서트 수익이 엄청 나겠죠.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령 해제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K-팝 열풍의 또 하나의 수혜주, 최고의 수혜주죠.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는 거
권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신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면서 조금 지금은 더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상담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상담은 현대로템 들어와 있습니다. 21만 원 들어갔는데 하락해서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오르긴 했는데 평단가와는 너무 멀어요 유유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금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올랐지만 현재 평단가와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지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로템 요번에 이제 고점 대비 요번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방산주 대한민국 4개, 5개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4형제, 5형제 뭐 끼워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수주 잔고만 200조가 넘는 모습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됩니다. 고점에서 현재 저점까지 현재 한 15%에서 20% 가까이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는데 그만큼 군사를 다 뺐다. 다시 말해서 가격 조정 받을 때만큼 받았고 이제는 모멘텀 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 측면으로 봐야 되는 종목으로 오히려 더 탈바꿈한 것만큼 오히려 더 낫다. 이번에 급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전쟁 리스크 모멘텀으로 들어와 있던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은 다 빠지고 본격적인 밸류 측면에서 롱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기관들만 남아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LIG 넥슨,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수익 실현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또 매도 타이밍 세워주시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접수된 상담은요. 에코프로 BM 들어와 있습니다. 30에 매수했어요. 이경락 대표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이경락 대표님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30이 지금 저는 비중이 30%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매수가가 30만 원이라고 하시는 참 다행입니다. 이경락 대표님께서 오늘 참 팬층이 많은 종목이랑 네. 하이브도 팬층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조심조심해야 되네. 환장하겠네요. 자, 에코프로 BM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탐방도 시켜서 갔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었던 기업인데 고민이 많네요. 공매도 물량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오히려 슈팅이 나오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매도가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가지고 지금 접근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먼저 지금 ESS 쪽은 살아나는데 전기차 쪽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때문에 전기차 쪽도 살아날 겁니다. 그 시대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 기대가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 뭐 2023년도에 있었던 그런 랠리를 다시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 이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 주가에 녹아져 있고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제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멀티플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부터 내가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냐.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 드렸죠. 종목이 올라갈 때 쇼커버가 들어와가지고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정도 가격을 저는 17만 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17만 원대까지는 가져가는데 개인적으로는 15만 원대부터 조금이라도 물량을 줄이면서 17만 원 정도를 목표로 두고서 일단은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분할로 일부라도 한 주씩이라도 좀 줄여놓게 되면 요걸 다시 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보일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다른 종목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만 원대부터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하루에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네, 시청자님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에 투자하신 시청자분들 마음고생 안 하신 시청자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잡아두고 15만 원 선부터 비중 조절 조금씩 해가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다날 들어와 있습니다. 웬일인가요? 공시 떴는데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정호영 대표님께 전략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 떴나요? 지금 저도 안 그래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즉석에서 지금 네. 물어보셔가지고 공시를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영망치 양봉, 오늘 갭상승 양봉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STO 쪽의 분위기도 괜찮고 그리고 코인 쪽 분위기도 나날이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와 함께 네. 긍정적인 이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요 네. 꼭 내일 12시 30분 한경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저희 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히트존 유튜브 방송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과 동시에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상담과 더불어서 내 종목에 대한 점수 몇 점일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시면 두 분이 내 종목에 대한 점수와 함께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더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올라운더 픽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로보티즈와 현대 무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갤럭시의 머니트리,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수급 차트 실적 3박자의 모든 종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 만큼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현대 무벡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로보티즈였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대표님의 로보티즈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많이 올랐고 점수도 지금 보니까 90점대였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로봇 종목 중에서는요. 원래 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주도주였다면 사실 지금 현재는 로보티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제일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살아있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고 그 추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60일선과 21선 중간에 41선을 깔고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이 코스닥 조정이 올 때 약간 미끄러졌지만 오늘 노란 봉투법에 관련돼 있어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쪽에 모멘텀이 돌자마자 제일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만 하더라도 네. 얘는 이제 주도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증명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고 얘만 움직여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욱더 발빠른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 쌍끌이 매수 오늘 들어왔다라는 것과 함께 전고점을 넘는 자리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냥 성장주인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왜 샀을까요? 미래에 지금 현재 배팅하고 있는데 그 휴먼로이드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배팅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2025년 8월 달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 신규 편입을 됐습니다. 로봇 액추레이터와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 회사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 지분이 7.5%에 가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 휴먼로이드의 침투율 확대 속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액추레이터에 공급하고 있고 그 액추레이터는 휴먼로이드의 원가의 한 70% 가까이 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 휴먼로이드 기업이 유니트리의 로봇 관절의 동사의 액추레이터 공급 중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게 되면 유니트리의 이 지금 로봇 성장, 로봇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중국에는 지금 뛰다 못해 가지고 축구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그리고 UFC 경기처럼 권투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그 유니트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의 모멘텀보다도 글로벌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현재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날 관통용 캔들 그리고 오늘의 전고점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티크 입장이라든지 여의도의 큰 손들의 메이저 물량의 입장에서는 요번에 만들어졌고 거의 한 3, 4개월 동안에 물량을 모은 것을 요번 이 시장의 노란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테마가 형성된과 동시에 물량을 한 차례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마케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로보티즈가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주의 주도주의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얘기는 됩니다. 단 또 내일 되자마자 아침부터 엉 하고 달라들면 절대 안 되고요. 내일 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양 또는 내일 음이 나오더라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단봉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또 강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로보티즈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래 대표님의 종목도 볼 텐데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또 아낌없이 정보를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아가지고 우리 뭐하는 거예요, 이 이경래 사람? 대표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예. 현대모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짧고 굵게 들어보겠습니다. 엉만 안 했어도 내가 그러니까요. 10초는 더 하실 수 있어요. 네, 현대무백스. 예. 현대무백스는 현대 엘리베이터 그룹에서 만든 물류 자동화예요. 엘리베이터가 자동화 시스템의 원조거든요. 물류 자동화 기업이니까 지금도 실적이 지키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미친 매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자동화하면 현대무백스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돌아섰고 가장 중요한 거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95점이에요. 차트 점수. 84점.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다?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네. 정말 강력한 오늘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급하게 덤비면 안 돼요. 내일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야금야금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이경래 대표님의 종목은 현대무백스였습니다. 현대무백스를 비롯해서 5종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더 이야기해 주실지 이경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튜브에서 매일 저희가 월화수목금 낮 12시 30분에 점심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종목 점수 궁금하시죠?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도주가 어디로 바뀌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히트맵이 다 잡아내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전략 잡으면 되니까 주식 때문에 걱정이세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고민 다 털어버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네, 누구나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